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하쌤 영어의 준하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이랑 놀면서 찍은 영상만 올리고 제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밤에, 아주 늦은 밤에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요. 영어 유치원 정하셨나요? 어떤 점을 보고 선택하셨나요? 가 제목입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제일 기준을 두는 것이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어떤 커리큘럼을 쓸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놀이식 영어 유치원을 가야 하는지 학습식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혼합식 놀이식과 학습식이 이렇게 짬뽕으로 이루어진 혼합식을 가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커리큘럼이 미국식이냐 그리고 영국식이냐 그리고 한국식이냐.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한국식은. 한국식은 교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숙제 어마어마하게 많고. 의외로 미국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미국식이라고 보지 않고 미국식이 아닌 미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미국 문제집을 사용하는 한국식이 영어 유치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식 커리큘럼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영국식은 한국처럼 이렇게 교과서가 많지가 않아요. 교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재 없이 액티비티,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러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질이 매우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영국식 커리큘럼 보면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language arts, 언어에 대해서는 이런 영역들을 배우는구나. 이런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 활동하는 뭐 라이팅 한 거나 아니면은 어떤 단어들을 배우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아이가 수학을 배울 때도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포스터를 만들어보고 발표 수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능동적이고 좀 더 입체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영국식 교육이라는 임프레션을 저는 받았어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선 선생님이 자질이 매우 요구되어집니다. 왜냐면 레슨 플랜을 짤 때 교과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가 정말 모든 액티비티를 다 짜야 되거든요. 그것도 정말 잘하는 아이 레벨, 중간 레벨, 그리고 조금 힘든 아이 레벨 이걸 다 따로따로 레슨 플랜을 짜서 모든 아이들의 러닝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영국식 교육 굉장히 탐나는 교육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에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학비가 비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 뭐예요? 많은 분들이 학비예요. 학비 얼마더라? 여기는 다해서라는 거는 뭐가 포함이 되겠죠. 방과 후, 스쿨버스, 필드 트리, 뭐 소풍 가는 거. 이거는 사실 뭐 그때그때 내는 거고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빼고요. 원복, 입학료 이렇게 해서 얼마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비가 봤더니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남짓. 20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재정에 맞는 원을 보내야 되겠죠. 근데 150만 원과 200만 원의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연 단위로 보면 1년, 2년, 3년치로 보면 꽤 큰 액수이기 때문에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어 유치원은 150만 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퀄리피케이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퀄리피케이션은 저는 이거를 보고 싶어요. 이 선생님께서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우리 초등학교 공립학교는 무조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우리 외국인 선생님들 우리나라의 국제학교 혹은 영어 유치원은 굳이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퀄리피케이션 교사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사람들을 뽑는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 선생님 집도 해줘야지만 다른 외국인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로 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월급을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만큼의 퀄리티가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원비가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어 유치원은 한국인이 이렇게 어시스턴트처럼 아이들 관리해주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가르치는 거 외국인이 많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국인도 한국인도 퀄리피케이션이 다 좋은 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학교는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우엔 두 분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퀄리피케이션이 좋기 때문에 퀄리티가 어마어마하죠. 교육의 퀄리티가. 그러면 또 원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관일수록 원비가 비싸요. 그런데 아이한테 맞는 기관을 찾아야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원비가 비싸면 교사의 퀄리티가 당연히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또 외국인이 아니라 교포일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교포는 유학생이 아니라 교포, 거기서 태어난, 현지에서 태어나셨지만 외모가 한국인과 똑같으신 분들을 교포라고 하는데 교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포들이 그래도 블러드가 한국인이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제가 경험한 교포 선생님들은 부지런하시고 정말 싹싹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케어라든지 아이들 한국 문화를 잘 이해를 하시니까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영어 유치원 가면은 이렇게 외모가 좀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퀄리피케이션이 좋으면 교포 선생님을 사실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과 학교의 학생의 비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케어 때문에. 학생이 뭐 16명인데 선생님이 2분이다. 그럼 1대8 비율이 되고 학생이 20명이 선생님 2분이다. 그럼 1대10의 비율이 되고 그래서 이 비율도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위치를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겠죠. 위치가 멀어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거의 한 20분 내지 30분 이렇게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치원 아이들 기준으로 30분을 스쿨버스를 타는 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버스에서 이렇게 에너지 그리고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1시간이잖아요. 이 1시간이 되게 소중한 1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지칠 수 있겠다. 우리가 중요한 게 또 시설이잖아요. 아이들 어떤 시설이 있는가. 도서관에 책은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화장실은 깨끗한지, 아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교구들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깔끔한지, 스페이스가 넓은지, 그리고 채광이 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사, 간식은 얼마나 나오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밥은 어디서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식단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은 저희가 영유를 나 여기 갈게요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테스트 또는 어세스먼트를 봐야 되거든요. 테스트라는 거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당신의 자녀를 패스 또는 페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잣대로 보는 거거든요. 어느 영역 잘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어느 영역 잘하는데 이거는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페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영유는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줄을 서서 막 등록을 받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세 영유를 가시는 거예요. 5세는 테스트의 문턱이 정말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음가를 대충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파닉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아이가 이렇게 학습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관에 잘 다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이 정도를 보기 때문에 문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세스먼트를 보는 데도 있는데 이게 사실 같은 말이기는 한데 어세스먼트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 요즘에는 좀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패스 or 페일이 있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들은 패스 or 페일이 아니라 어세스먼트를 봐서 어느 정도 부족하구나. ESL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아도 되겠구나. 이 잣대를 위해서 어세스먼트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어 학원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통 하원 시간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몇 시에 끝날지. 보통 2시 반 혹은 뭐 3시 반 이렇게 끝나고 뭐 방과 후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또 방과 후에 엑스트라 그 튜이션은 있는지 교육료를 더 납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많이 보내시고 싶으세요?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는 한국식이에요. 왜냐면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왜냐면 인풋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잘 고민하셔야 될 거는 숙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academically strong한 아이인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놀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또 본인만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이렇게 따로 있는지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하는지 잘 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최고로 좋은 기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영어 유치원 이제 2달 남았잖아. 이제 영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2달이 남았는데 영유 준비 어떻게 해야 되고 영유에서는 각 에이지에 맞게 어떤 거를 가르칠 예정인지 어떤 것까지 배우고 소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